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 좀 하고 갈게요. 요거 구글 클래스에 같이 업로드를 해 놓을 건데요. 그래도 일단 먼저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습지 정답 파일을 구글 클래스에 게시를 할 거고요. 네, 요 파일 그대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정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17쪽에 일단 여기 선행체언이 평층의 유정체언일 때 라는 설명이 학습지에 누락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요 부분에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자의 머리에 이 부분에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본래 존칭의 유정체언이 맞는데 학습지에는 요렇게 나와 있어요. 평층으로. 그래서 요거를 없애고 존칭의 유정체언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그 자세한 건 글도 그대로 올려져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부분의 강의들을 전부 다 했으니까요.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은 걸 아마 그 찍은 걸 본 학생들은 진도 끝까지 간 걸 알 테고요. 그리고 그 진도가 조금 모자란 반들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는 반들. 그 반은 앞에 강의도 같이 올려줄 테니까요. 필요한 부분들을 앞에서 보고 난 이후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강의 첫 번째 우리 토론과 논증을 하던 거 마무리를 좀 지어 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9-1 토론과 논증의 학습 활동을 좀 펴주세요. 학습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의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토론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요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길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가짐으로 필기만 잘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잠깐 정지시켜 놓고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를 펴주세요. 먼저 우리 앞에서 봤던 이 토론 반대 신문식 토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토론의 입론 그리고 교차 신문 알겠지만 반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편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입론에서 찬반 양측의 주장을 다음 표에 적어보자고 했어요. 그럼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동물 실험을 금지해야 된다라는 논제가 있었고요. 이 논제가 찬성 반대로 나누어져 격렬하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찬성 측은 금지해야 된다, 반대쪽은 금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긍정 발문이었기 때문에 반대가 금지하면 안 된다로 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장이 동물 실험은 비윤리적이다, 이게 금지해야 된다의 주장이었어요. 동물 실험 윤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게 반대의 주장이었어요. 이게 쟁점 1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 실험의 결과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정말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죠? 기형아가 출산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약간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죠. 그죠?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으며 요거를 적용해봐야 어차피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대체 방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이 이랬어요. 동물 실험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적용 그대로 할 수 없고 대신에 다른 대체 방안을 쓸 수가 있어. 장기적으로 포인트죠. 장기적으로 동물 실험에 드는 비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큽니다. 이익이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아라고 찬성 측에서 또 제의를 해줘요. 근데 반대 측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동물 실험이 가져다주는 현재 이익이 더 커. 그럼 뭐에 반대예요? 여기 있는 이익에 대한, 효과와 이익에 대한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쟁점 두 번째가 이 포인트인 거죠. 이익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3번, 동물 실험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 너 아까 대체할 수 있다며, 적용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있다며. 아니야, 대체할 수 없어. 어려워 지금. 현실적으로 힘들어 라고 요거랑 싸우게 되죠. 그래서 쟁점 세 번째는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서 의견이 나눠집니다. 요거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래요. 필수 쟁점을 정리하자면 문제, 비윤리적, 윤리적. 그죠? 그거로 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나눠지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비윤리적이고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안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 요거 두 개를 포인트로 잡아서 문제에 대한 쟁점으로 잡았고요. 그죠? 반대는 요 2번은 반박은 안 하지만 1번을 반박해서 요렇게 가겠죠. 그죠? 요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결 방안은 이거 여기 있는 대체 방안이 있다 없다 요거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과 이익은 네 여기에 효과 이익이 있는데 훨씬 더 크다 있는데 하지만 얘는 오히려 동물 실험이 더 크다고 하면서 요게 쟁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둘로 갈라지는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쉽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쟁점을 한번 정리해 봤고 그리고 이후에 어느 쪽에서 교차신문이 질문을 더 잘했는지가 나와요. 우리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지만 반대측은 대체 실험의 발전 단계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 질문을 해서 찬성 측이 해결 방안을 내세운 대체 실험이 현재 상황에서 완전히 구성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답변을 이끌어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거 완벽하지 않은데? 아직 실험 불가능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고 이 찬성 측이 순간 당황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이제 지는 거죠. 즉 교차신문에선 반대측이 더 잘했어요. 오히려 찬성 측은 교차신문할 때 조금 허술한 논리를 내세우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검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찬성 측에서 얘기를 해도 반대 측에서 임신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게 기형아가 출산되는 결과를 나왔는데 만약에 임신한 동물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야 라고 반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 측의 이론을 더욱더 돋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성 측이 조금 힘들었다, 토론이 쉽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는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논리를 충분히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즉 반대 측이 조금 더 교차신문에서는 잘했고 찬성 측은 교차신문 때 조금 밀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복습이 잘 됐나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가봅시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거 필수 쟁점과 관련하여 어떻게 논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죠? 일단 첫 번째 주장에서 양측이 어떻게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지 여기 주장 세 가지가 있었어요. 찬성 측 비윤리적이다. 실험 과정에서 인간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동물들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였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에요. 이게 이유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근거 우리 다 했었죠. 정확한 사례가 필요한데 큰 고통을 주는 사례의 보고자료 다 제시했어요. 예. 그죠? 그 다음 실험동물 생명을 빼앗는 사례를 제시했고 그리고 여기가 포인트죠. 그래프를 제시했어요. 우리 같이 했을 거예요. 그래프는 구체적이어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 반대측 윤리적으로 문제 없어. 왜냐면 이미 3R 정책 우리 영상으로 봤었죠? 고통 최소화하고 있어. 우리는 이미 실천하고 있어. 그러니까 괜찮아. 미국의 동물복지법, 한국의 동물복지법들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동물실험감독위원회가 있어. 동물실험을 다 감독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도 이거 얼마든지 많이 하고 있어 라는 근거도 또 제시할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첫 번째 주장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싸움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찬성 측의 두 번째 입론자라고 가정해보면 어떻게 해서 주장을 할 수 있을지를 여기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게 이제 근거거든요. 우리 봤죠? 그죠? 일부 동물, 그 다음에 환자 관찰, 비용 적고 효율 높은, 요거는 아마 대체 실험이 되겠죠. 그 다음 사체 연구, 조금 그렇죠? 네, 저도 조금 그래요. 찝찝하죠? 실험 동물을 사들이고 유지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 생명 존중 의식이 높아질 거, 사람들이 더 그럴 거야 라고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 사례들을 주장으로 구성할 수 있을지를 한번 예시를 봐볼게요. 자, 주장 1.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앞에 나온 그 비윤리적이다랑 이제 맥락이 통하네요. 수많은 동물의 생명 구할 수 있고 생명권 보호할 수 있어요. 토끼 보호해야죠. 그죠? 일부 동물 쥐 같은 거는 실험용 쥐 같은 거 보호 못하잖아 라고 제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생명 존중의식이 높아질 수 있다. 동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체 실험 동물 실험보다 더 경제적입니다. 쌉니다. 여기 있죠? 그죠?
실험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체 실험은 분명 대체 실험이 더 비싸다고 했는데 여기선 달라졌어요. 그죠? 실험 동물 사들여 유지하는 비용이 더 높게 들어. 힘들어. 오히려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나아. 비용이 적고 효율이 높은 대체 실험, 환자 관찰. 요게 이제 포인트죠. 아까 위에 거를 가져와서 환자 관찰을 통해서 이러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인체 실험으로 확장될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한 경우가 생겨요. 그것들을 아마 반박 사례로 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사체 연구를 통해 의미 있는 의학적 연구를 해냈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사체를 빨리 갖다 와서 거기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것도 윤리의식의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반박 사례로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장에서는 충분히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겠어요. 자, 괜찮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찬성 1, 반대 1이 또 찬성 2, 그 다음에 반대 2가 아마 이제 입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교차신문, 반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복습 차원에서 학습 활동을 잘 끝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찬성주 두 번째 입론자에 대한 얘기도 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활동,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번 별표 안 쳐두세요. 토론에서 의사소통할 때 점검하고 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토론에서 절대 취하면 안 되는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이게 실제로 토론을 하다 보면 느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이 잘 안 나오고 제 말은 너무 완벽해서 공략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유형, 강제적 법을 도입하면 자발적으로 판단하거나 행동하고자 하는 의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 발언 시간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 더 할 거야. 막 얘기해요. 무슨 유형이에요? 박찬호형. 계속 떠들어요. 예. 시간이 지났는데도. 실제 뭔가 정식 토론에서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이크를 꺼버려요. 예. 대통령 토론 이런 거 보면 마이크가 꺼지는 현상들이 벌어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제가 나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해야죠. 투머치 토크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정리해서 요약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토론의 핵심이에요. 여기 나오죠?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고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야 돼요. 내가 이기고 싶어 하더라도 좀 참아야 됩니다. 힘들죠 이거. 자, 두 번째 유형, 정말 어이가 없군요. 감정 조절에 실패하는 분노장애형. 열받잖아요. 얘가 공략하니까. 야, 너 진짜 그럴 거야? 의가 상해요.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요. 정말 어이가 없어. 짜증나 죽겠네. 상대방을 존중할 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안 돼요. 토론할 때는 이성적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랑 싸우는 경우도 생겨요.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거 마피아 아니고 토론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게임하는 소리예요? 이유와 근거가 정확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대응이 안 돼요. 대응이. 이유와 근거를 맞춰줘야 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거는. 그죠? 여기 나오죠?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고 주장을 정다해야 됩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대부분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줘야 돼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여기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죠. 자, 마지막 앵무새형. 네 말? 그래 맞지. 그럼 난 찬성. 아이 괜찮아. 그거 아니야.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주장할 때는 타당한 이유와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돼요. 옆에 있는 말만 동의하고 그리고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유형을 봤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토론할 때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항상 주어진 규칙 안에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죠? 자, 마지막. 토론에서 상대 측이 발언할 때 듣는 사람, 청취자 혹은 청자, 그러니까 즉 이쪽이 토론할 때 찬성이 얘기할 때 반대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 들어야만 공략할 수 있고 잘 들어야만 끝나고 다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상대 측 주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핵심 중요해요.
우리 측과 대립되는 쟁점은 무엇인지 쟁점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옆에 찬성이 토론때 반대쪽에서는 다 써요. 그러면서 핵심을 파악해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요. 그래야만 정확하게 교차신문 때 공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판단하며 들어야 됩니다. 얘가 이유와 근거가 정확한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와 이유를 붙이진 않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네, 꼼꼼하게. 그러니까 경청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하려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존중, 경청. 항상 귀 기울여 듣되 상대방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어요. 네. 그래서 앞에 배운 것들 입론, 교차신문, 반론, 그리고 논제, 사실논제, 가치논제, 정책논제, 그리고 논증, 논리와 증명, 그것에 대한 이유와 근거,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토론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내용들 나중에 돼서 사회인 돼서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니까요. 잘 공부하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 질문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요 강의를 아마 추석 전에 들을 것 같은데요. 네, 추석 잘 보내시고 또 현장 강의로 뵙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과제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